왔어요? 네? 아이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네,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려고나 했는데, 됐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웃으려. 이거 박 의원께서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힘드실 텐데. 힘들죠. 총선 과정에서 일들이 저한테는 무진기억이고, 무진기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과 불안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들 재집권 저지하고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힘 합치자 같이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또 이렇게 자리하자고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말씀 좀 깊게 제가 좀 들어보려고 사실은 그래요. 대표님께서 해준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 듣고 대표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렇게 당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것 때문에 나도 되게 힘듭니다. 박 의원도 너무 가슴 아프고 박 의원이 가슴 아픈 만큼은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 한참 전에 제가 따로 한번 만났을 때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앞으로도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엄중한 국면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공적인 역할인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속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역할 하셔야 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한번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힘든 이야기 또 저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의명분 앞에 다른 사사로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어디 가서는 막 이야기하거든요. 저 좀 어떻게 했어요? 안 들리던데? 제 얘기한 거 전혀 안 들리던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 강연 같은 거 가면 정치인의 용기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게 되게 큰 용기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바라는 일이지만 공동체에 도움되지 않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의를 위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건 상대 당한테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공모하는 그 대의 명분 앞에 모든 걸 다 미래로 나가고 힘 합쳐서 민주당이 승리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 무도한 세력이라고 개헌 같은 단색 행위를 할 거라고는 봤는데 아무런 형식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줄 보일 거는 정말로 몰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일종의 정치 집단 정당이 이런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이 소위 거부 세력이 준동한다는 저는 인터넷 카페 안에서 그들이 왕관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
현장 속으로 나와서 저렇게 정말 무리를 지을 줄은 몰랐고, 또 그게 저런 구조가 될지도 몰랐고, 저게 정치 세력이 결합할 거라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 속에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대표님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그 다음 국민통합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우려가 커요. 그걸 차단해내는데 정말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대표님도 저도 민주당 박 의원님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같이 손잡고 잘 당의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하고 민원비를 좋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2년부터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어왔고, 그 과정에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비태혁명이 시작된 광복 80주년의 시대정신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각자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광장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겠지만 파면 결정이 나오는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서로의 구체적인 고민을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가질 것을 제안드립니다. 탄핵이 민생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회 대개혁이 민생입니다. 이 목표에 동의한다면 두 손을 굳게 잡고 함께 전진해 갑시다. 매서운 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에도 따뜻한 봄볕이 비칠 수 있도록 당은 당의 역할을, 노총은 노총의 역할을 진심을 다해 갑시다. 다시 한번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또 입장을 밝히기 위해 노총을 방문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군사 쿠데타, 내란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노동자들의 삶도, 우리 국민 대중의 삶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무기한 천막농성으로 앞장서 주신 우리 한국노총 노조원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최근에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류 문명의 발전, 인류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많이 개선되어 왔던 게 그 역사 아닌가 싶고요. 우리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5번째인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제가 전에 봤던 자료는 멕시코 다음 2등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5등으로 떨어진 게 왜 그래 됐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매우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 제가 전에 반도체 특별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할 때, 공개 토론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현재도 주 52시간 곱하기 연 54주를 하면 그 2803시간인가가 되는데, 새로운 52시간 예외제도로 만들어서 혹시 총 노동 시간을 더 늘리자는 거냐. 설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협회 또 삼성전자 책에서 나온 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다.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짐을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낸 개정 법안을 보니까 그런 시간 제한도 없고 총 노동 시간을 마치 더 늘리는 것처럼 돼 있고 뭐 수당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설마 국제 경쟁을 글로벌 경쟁을 하겠다는 첨단 기업들이 이 노동자들 총 노동 시간을 늘려가지고 혹사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거냐. 설마 그건 아니겠지. 라고 제가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 노동 시간 늘리지 않는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다. 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때 그 노동자 측에서 나온 토론자분들이 그러더군요.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제도를 설계하는 거니까 믿고 말고 문제가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확인을 한 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서 이렇게 그러면 특정 시간을 많이 시기를 많이 일하면 특정 기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집중 노동에 따른 연장 근로 또는 심야 근로, 주말 노동에 대해서 그 초과 수당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설마 TSMC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을 하겠다면서 노동자들 노동 착취해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뭐 그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건 정리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공개 토론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제가 사용자 쪽하고 노동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상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엄청난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뭐 싸우다시피 의견 접근이 안 돼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을 받으면서 판정을 받으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럼 별로 큰 간극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어제 국정협의체에서도 이게 논쟁이 됐는데 내용상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우리 진성준 의장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52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초과 근로 수당을 전부 예외 없이 지급하는 조건에다가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직에 그것도 1억 5천 또는 1억 3천 이상의 고소득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리고 아주 한시적으로 뭐 몇 년 뭐 이렇게 하면 적용 대상도 거의 없고 실제로 별로 차이도 없을 것 같고 어쩌면 기존의 그 변형 근로제를 이용하지 않고 이걸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기존의 제도가 사용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초과 수당 안 줘도 되고 뭐 노동 시간도 더 늘려도 되고 물론 뭐 승인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를 할까?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은 지금 그런 거예요. 사용자 측에서 그 주 52시간제 그 필요 없다. 뭐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기존의 그 변형 근로제도 그거를 노동부가 승인을 좀 쉽게 하게 해달라. 또는 노동부가 유연하게, 뭐라고 표현했죠? 노동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무대행하고 또 여당에도 물어봤습니다. 그게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왜 필요하냐. 그 노동부가 이미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행사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기존의 고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고 동의했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그걸 동의한다고 해야 되냐. 당신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해라.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을 그만큼 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권한은 행사하는데 비난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 보고 책임을 져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겠다. 옳지 않다. 이미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넣어달라는데 그런 걸 왜 법에다 넣냐. 지금 단계는 이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노동시간, 총노동시간을 늘리고 초과근로나 아니면 변형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꼭 해야 되는데 법으로 그걸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도 좀 들어야 되는 이 정치권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그야말로 합리적인 얘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부한다.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이도 없는 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곡해를 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일부러 유발을 하거나 저는 이거는 약간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도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이유가 개재됐다. 이 논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호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14일에는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을 성사시켰습니다. 조만간의 헌재에서 파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불의에 대한 응징이자 새로운 사회로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 대개혁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가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굴종적 극우 세력을 잉태했습니다. 군사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계엄과 파시즘을 마주하도록 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척결은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협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은 촛불의 민의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민주노총은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정체하거나 퇴보했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의 권력 교체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이, 서민에게는 공공성이 보장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추운 겨울에 다시 시민들이 광장에 나선 이유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어깨 위에 공이 책임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에서 고민한 주요한 과제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들과 각 산업에서 정말 절박한 내용들을 추려서 담았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바쁜 시기 다시 한번 민주노총을 찾아주신 여러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국 사회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해 귀한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약간 안 반가운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다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박근혜 탄핵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사태에서도 우리 이 민주노총이 또 그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국노총으로 들렀다 온 길이어서 또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얘기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책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의로움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이익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진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역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세상은 뭐 누구 편, 뭐 보수든 진보든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갈등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불합리성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도 그 1년 내내 아예 계속 고용되어 있는 모습의 세경하고 그 여름에 잠깐 쓰는 임시 그 모습, 그 세경이 달랐어요. 장기적으로 고용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세경이 임시로 쓰는 것보다는 사람보다 좀 낮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안정하게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원래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데 외국들의 경우도 상식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주에 워킹 헐리데이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똑같은 일을 해도 알바에 대해서 더 많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효용을 내면서 일하는데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통 정규직이 한 60% 선밖에 보수를 안 준다는 건 아닙니까? 이거 황당하지 않나요? 이 불합리의 그 자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엄청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이 돼야 돼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반대로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려고 해요. 이 고용 불안정의 원인이 되죠. 이게 이상하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빚습니다.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근데 이런 불합리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특정 소수만이 이익을 보는 이상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 착지 금지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인가 어디 노동법인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소개만 해주고 엄청나게 중간에서 많이 보수를 떼어가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익을 어쨌든 이런 불합리, 비상식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냐? 그렇지 못하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제일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비공개 때 제가 그 얘기 좀 더 드릴 건데 저는 이런 상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뭐 개혁도 좋고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뭐 일반적 상식을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새 사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국제 경쟁을 소위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노동 시간 늘리고 뭐 솔직히 임금 좀 떼먹고 연장 근로수당 심야 노동에 따른 심야 수당 뭐 주말 수당 안 주고 그런 데서 이익 봐가지고 국제 경쟁이 됩니까? 특히 앞으로는 시대가 노동의 그 질이
막 이렇게 막 강제로 채찍으로 때려서 억지로 일시켜서 산출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가버리고 정말 창의적인 사고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올 텐데 그럴 때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장시간 일 시킨다고 효율성이 생기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동의들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 전환에 또 시대 전환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노동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소위 대량 생산 시대라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모여서 똑같은 일을 빠르게 해내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각자 집에서 또 시간도 달리해서 또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개념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겠다. 영국이나 이런 데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하여튼 노동 그러면 한때 빨갱이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했는데도 참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제가 얘기해놓고도 잘 못하는 이런 이상한 현실에 제가 서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노동 그러면 빨갱이 생각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가긴 했는데 여전히 그런 관념들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어려운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민주노총 임원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든 저든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